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레드다이아몬드 김은조입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를 수가요. 저는 여름을 지내면서 여름을 좀 더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아쉽게도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목걸이처럼 하고 있는 단잠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단잠을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잠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잠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갑자기 빗소리가 들리면 깨고요. 핸드폰에 진동이 울리면 깹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말소리가 들려도 잘 깨는 사람이거든요. 또한 잠들기까지 백색 소음이 꼭 필요하고 백색 소음을 놓고도 2시간 이상 잠을 뒤척 하다가 잠들기 때문에 늘 새벽 2시, 3시에 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해서 일어나기 싫어서 정말 하루 시작을 엉망진창으로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단잠을 하고 나서 엄청 달라진 아침을 맞게 됩니다. 이 단잠을 하고 나서 이틀 만에요 11시가 되었는데 잠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와, 이대로 잘 수 있겠다 하고 12시에 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2시쯤 깹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다시 TV를 켜서 백색 소음을 만들어 놓고 잠을 청하죠. 그리고 나서 겨우 잠들고 나면 4시쯤 또 깹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잠이 오지 않아서 백색 소음을 또 틀어놓고 TV 취침 예약을 하고 또다시 잠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6시쯤에 또 한 번 일어나죠. 그러면서 갈등합니다. 일어날까 말까? 지금 시작할까 말까? 아니야, 조금만 더 누워 있어야지. 이러면서 8시 30분에 일어나곤 했는데요. 단잠을 하고 나서 제가 중간에 잠을 깨지 않고 12시부터 6시까지 진짜 깊은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매일 이 단잠을 무슨 목걸이를 넘어서서 굉장히 귀중한 하나의 수면 도구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단잠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깨진 유리창 바이러스인데요. 과연 어떤 바이러스인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400년이 넘는 아름다운 나무가 있죠. 어느 마을에 400년이라고 하는 유서 깊은 이 나무에는요 많은 역사가,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00번을 지나면서 아름다운 커플의 사랑 이야기도 담고 있고요. 어떤 이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고 또 누군가의 억울함도 담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천 번의 산불의 위험도 겪었고요. 14번의 벼락을 맞는 고초도 겪게 됩니다. 이 나무는 그렇지만 400년을 이어오면서 너무나도 이 마을의 자랑거리였고 그 자랑거리가 앞으로 후세 400년 동안 이어지리라 라고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무가 말라 죽게 되죠. 말라 죽게 된 가장 큰 이유 하나, 바로 딱정벌레에서 시작됐습니다. 딱정벌레 몇 마리가 이 나무의 속살에 상처를 내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은 딱정벌레쯤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방치를 해둔 겁니다. 그러더니 속살에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말라 죽게 되었죠. 이 나무를 우리는요 굉장히 교훈으로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1969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드로는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골목 안에 자동차를 2대를 놓고 과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까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요 환경이 주는 어떤 상황이 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심리로 작용이 되나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자 했는데요. 하나의 자동차는 본인만 열어놓고 골목에 방치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보닛도 열고 창문을 조금 깨트려 놓는 것으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 짐바드로는요, 이 실험을 통해서 과연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본인만 열어놓은 첫 번째 자동차가 일주일 뒤에는 어떤 형태로 나왔을까요? 전혀 어떠한 손상도 없이 똑같이 일주일 전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이 됩니다. 아, 무사했구나 라고 짐바르도르는 생각을 하죠. 두 번째 자동차입니다. 보닛도 열어놓고 유리창에 살짝 금을 가게 해서 깨진 상태로 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확인을 했더니 놀랍게도 이 자동차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배터리를 빼내가고 타이어의 바퀴를 빼내가고 누군가는 낙서를 하고 누군가는 쓰레기를 던지면서 아, 이 자동차는 버려진 자동차구나. 그러니 낙서도 되고 쓰레기를 버려도 되구나 라는 인식, 도덕적 해이가 팽배해지면서 완벽하게 고철로 변했다는 실험을 확인하게 됩니다. 과연 이 두 자동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단 하나, 유리창을 조금 깨트려 놓는 것 뿐이었습니다. 짐바르도르의 이런 실험을 미국의 정치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미국의 사회학자인 조지 켈링이 또다시 1982년 월간지인 애틀랜틱이라고 하는 곳에 발표를 하게 되면서 유래된 법칙인데요. 지금도 뉴욕과 LA 대도시의 범죄 예방 프로그램의 기초 이론으로 도입되어서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경영학에서도 꽤 많이 알려져 있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과연 진짜로 실제로 존재할까라고 하면서 네덜란드의 그롱닝겐 대학에서는 6가지 상황을 놓고 직접 연구에 임하게 되는데요. 상황 첫 번째는 이렇게 주변 환경이 깨끗한 경우와 낙서와 쓰레기가 버려진 경우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걸 직접 실험하는 거였습니다. 주변 환경이 깨끗해서 어떠한 낙서도 없고 쓰레기도 없는 그곳에 자전거가 있고요. 그 자전거에다가 전단지를 붙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낙서가 많이 있고 주변에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곳에 자전거를 두고 그 자전거에다가 전단지를 붙이게 되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이 되었을까요? 과연 이 전단지는 이 골목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 발견되었는가 하는 것이 그 연구팀의 연구였는데요. 자, 전단지가 길바닥에 버려진 비율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변 환경이 깨끗한 경우 사람들은요, 전단지를 떼서 길바닥에 버린 경우가 30%에 해당됐습니다. 즉 10명 중에 3명이 전단지를 버렸다라는 거고요.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고 낙서와 쓰레기가 있던 곳에 자전거에 붙어진 전단지는요, 10명 중에 7명이 버리면서 70%가 버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 두 번째는요, 깨끗한 우체통, 그 어떠한 흔적도 그리고 낙서도 없고 쓰레기도 없는 우체통과 하나의 우체통은 낙서도 되어져 있고 주변에 쓰레기도 버려져 있는 우체통이 있었습니다. 이 우체통에 편지가 돈이든 지폐가 든 편지 봉투를 걸쳐 놓고 과연 이것을 본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까 하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지폐가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한 우체통에서는 사람들이 13%만이 가져갔습니다. 즉 10명 중에서 1명을 조금 넘은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거고요. 지저분한 우체통에서는 27%, 3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폐를 집어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 1, 2뿐만 아니라 3, 4, 5, 6 모든 상황에서 깨끗한 곳에 있던 그 실험에서는 조금 더 높은 비율의 질서를 지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저분한 곳에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경미한 범죄가 자주 이루어지더라라는 걸 확인하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원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낙서라고 하는 환경. 놀랍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낙서라고 하는 이것이 나에게 사소한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2008년 네덜란드 그롱링겐 대학에서는요, 결국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입증합니다. 깨진 유리창이 방치된 동네에서는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실제로도 적용이 되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여기 1980년대 뉴욕의 지하철을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온통 낙서로 뒤덮여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낙서로 뒤덮인 뉴욕의 지하철에서요, 강력 범죄는 1년에 15,000건이 발생을 하였고요. 하루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25만 명에 해당한다는 거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뉴욕의 중범죄의 90%가 지하철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악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그 영화 히어로물의 대작인 배트맨의 주요 배경은 고담시입니다. 고담시의 모티브가 된 곳이 바로 뉴욕이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의 관광객들에게는 뉴욕에서는 절대 지하철을 타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할 정도로 무법천지였던 것이었죠. 이곳에 1994년 뉴욕 시장인 루돌프 줄리아니가 취임을 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경찰국장이었던 윌리엄 브레턴과 함께 강력 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가 만들어낸 것은 지하철 내에 있는 모든 낙서를 지워라 였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죠. 강력 범죄를 소탕한다고 하면서 겨우 아이들의 낙서나 지운다고? 이걸 말이라고 해? 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미국의 뉴욕의 많은 시민들은 낙서 지우는 게 범죄 줄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비웃었고요. 괜한 시간 낭비를 하시는군, 할 일이 참 없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강력 범죄를 사올 자신이 없으니까 겨우 경범죄나 단속하는 시장이라니 하면서 한심해했죠. 또한 우리가 낸 세금을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껏 비웃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에 낙서 지우기는 시작이 되었고요. 지하철에서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쓰레기 버리는 것을 단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 5년간 계속되어진 지하철의 낙서 지우기, 과연 뉴욕의 지하철은 5년 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결과 살인 범죄가 1000건 이상이 감소하였고요. 지하철 내 범죄의 비율이 75%로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경범죄 단속이 강력 범죄까지 예방한다는 걸 확인하면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제대로 입증한 실제의 예가 되고 있는데요. 차 유리창을 깨트리는 것처럼 사소한 일탈이 범죄를 만들기도 하고, 낙서를 지우는 것처럼 사소한 행동이 범죄를 줄이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의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저희들은 비즈니스를 하는 단체입니다. 이곳은 내 삶을 온전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사업적 도구로, 소득의 일환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에서 깨진 유리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소한 곳에서 발생하면 예방이 쉽지 않다입니다. 우리는 무심히 넘어가는 곳에서 이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남의 눈에는 잘 띄는데 당사자인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 그래서 잘 보이지 않아서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데요. 혹시 내 주변에 그리고 나의 팀에 내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소홀하게 대응하게 된다. 깨진 유리창을 발견했는데도 그 정도쯤이야, 뭐 별거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무심코 건네주는 제품들,
어떤 고객이 기초 5종을 저희들 하이드레이션 베이직 세트 한 수트를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가져다 준 그 하이드레이션 기초 그 라인이 방금 트렁크에서 꺼내서 뜨끈뜨끈한 채로 고객의 손에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걸 받고 기분이 좋을까요? 나는 그 정도쯤이야 라고 하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걸 받아든 고객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자, 세 번째는요. 문제가 커진 후 치료하려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깨진 유리창이 입소문을 통해서 퍼진 후에는 이미지에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되죠. 아, 저 사람이 건네준 제품은 트렁크에 언제 동안 얼마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심코 미팅에 나갔는데 집에서 나온 것처럼 나왔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비즈니스에 임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초기에 빠르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외적 자세를 통해서 나의 내적 매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놓치는 그것 때문에 어쩌면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번째 특징입니다. 투명 테이프로 숨기려 해도 여전히 보인다는 거죠. 유리창이 분명히 끼워져 있는데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급하니까 어떻게든지 투명 테이프로 발라서 감춰보려고 하는 것.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그것이 깨진 유리창인 거 모두 알아보시지 않나요? 깨진 유리창에 대한 임시 방편의 조치나 부적절한 대응은 외려 기업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여러분들이 진심 어린 개선을 통해서 치료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변명이나 핑계로 그 제품 내가 얼마 전에 샀는데 그걸 트렁크에 가지고 있었을 뿐이야 라든지 친한 사람인데 우리가 미팅하는데 뭐 이 복장 어때? 라고 하는 이런 행동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쁜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겁니다. 투명 테이프로 임시 방편을 삼지 말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수리하면 큰 보상을 가져다 준다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미처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내가 나의 깨진 유리창을 확인하고 얼른 외적 자세를 바꾸고 스폰서에 대한 깍듯한 예우,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 그리고 회사에 대한 무한 신뢰,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적응을 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수익 면에서도 큰 성공이 기다리게 됩니다. 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비즈니스에서 유용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혹시라도 우리는 사람인지라 어떤 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무관심하게 방치해뒀을 때와 신속하게 처리했을 때, 수리했을 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 신속하게 수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조직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저 사람은 믿고 할 수 있어, 저 기업은 함께 할 수 있어, 저 팀과 함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고객 창출이 늘어나는 반면에 무관심하게 방치를 하게 되면요, 저 사람 늘 그래, 늘 저렇게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제대로 관리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이미지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관계를 했던 많은 고객과도 신뢰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판을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브론즈일 때, 실버일 때, 골드였을 때의 나의 평판이 앞으로 다이아몬드, 블루, 로얄 크라운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수도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를 우리는 빠르게 수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휴지통이 청결한 병원이 실력도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똑같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지통마저 청결하니 이 병원의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을까? 그러니 얼마나 의료진의 실력이 좋을까?
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병원은 더 좋은 인력들을 배치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로 인해서 병원이 실력이 좋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의 휴지통은 과연 깨끗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일반 사회가 아닌 비즈니스 사회에서 100배기 1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유클리드 계산법도 있고요. 에디슨은 1 더하기 1은 2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시너지 효과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3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비즈니스에 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일 이 사소해 보이는 100 중에서 1, 이 사소해 보이는 1이 깨진 유리창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엄청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건데요. 100 빼기 1은 완벽하게 0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작은 사소한 이 일 자체가 깨진 유리창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조직 내에서 굉장히 빠르게 번지게 되고 한꺼번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해서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깨진 유리창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과연 깨진 유리창 바이러스가 되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는요 아주 작아 보이는 이 일을 사려 깊은 배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폰서에 대한 진심 어린 예우, 그리고 파트너를 사랑하는 마음, 제품에 대해서 아낌없는 애용, 그 모든 것이 플러스 1이 되어서 100 더하기 1은 200이라고 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의 원인이자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소한 일, 우리는요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함부로 했던 말들, 그리고 무례한 행동들, 그리고 바르지 못한 자세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었고 당신과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이미지를 가졌을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늘 그래 왔으니까, 내 말투가 이러하니까, 내 자세는 이랬으니까 라는 핑계로 깨진 유리창으로 그냥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아무리 높은 학력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오래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한 여러분의 전문성이 정말 뛰어나다 하더라도 만일 이 사소해 보이는 자세 하나 때문에 당신의 인생 모두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 분명히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쿱은 어떠할까요? 저희 지쿱이라고 하는 회사는 ESG 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바라보는 방향성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Environment, 환경입니다. 지속 성장을 위해서 기업이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Social, 사회 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Governance, 윤리 경영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가 바로 ESG 경영인데요. ESG 경영은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시대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경영의 형태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이 바로 ESG 경영을 펼치는 기업들인데요. 사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하는데, 그것이 또한 공유 가치를 만들어낼 때 ESG가 완벽하게 적용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요구하는 이 기업을 지쿱은 어떻게 따라가고 있을까요? 기업가 정신이 있는 회사, 그래서 사회 문제와 결핍을 비즈니스로 해결하고자 하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여러분들의 선두에서 가장 먼저 경영 일선에 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가치 분배를 제대로 하면서 이 역할이 지속 가능하도록 이끌고 있는 캡틴이 계시죠. 회사는 ESG 경영을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익의 분배를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서정훈, 저희 캡틴은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얼 리더 100인 중에 한 명으로 뽑혔죠. 저희들은 이것이 너무나도 지쿠퍼로서 자긍심이 넘쳐나고 이걸 자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도 있습니다.
여기 영국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있습니다. 동독 출신의 최초의 총리이기도 하고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이기도 하면서 2005년도 이후 독일 총리로 지금껏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2020년 9월 미국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지도자 부문에 등재가 되신 분입니다. 정치 인생 내내 큰 스캔들이 없었고 지금까지 없으며 항상 검소한 차림으로 다니시는 분,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어 있어서 늘 같은 옷을 자주 입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한 기자가 메르켈 총리에게 묻습니다. 옷이 한 벌밖에 없나요? 옷이 늘 검소하신데 다른 여유 있는 옷은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이때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모델이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는요 캡틴이 계십니다. 늘 지쿠퍼라고 하는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커다란 백팩을 메고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캡틴, 똑같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얼리도 백인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공무원, 모델이 아니고 저희들의 캡틴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가 저희의 CEO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쿱은 이미 깨진 유리창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를 넘어서 저희들은 제품을 유통하는 유통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자부심도 꽤 뛰어난 편인데요. 자, 시대가 요구하는 제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WG 그린 등급, 우리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연 EWG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의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단체, 그 단체에서 EWG 등급을 매기면서 안전한가, 보통 위험이다, 높은 위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쿱의 제품들은 EWG 기준 제품에서 그 어떠한 유해 성분도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을 쓰시겠습니까? 친환경의 무독성의 제품을 추구하고 있는 지쿱. 그래서 누구나 내가 100세를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제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쿱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럼 보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리적인 보상. 사실 너무나도 단순한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풀이하기에도 너무 쉽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필이 되는 보상 플랜인데요. 500BB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500BB의 의미, 전 세계 글로벌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지쿱, 전 세계 어디든지 내가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원서버 원코드의 지쿱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나의 자격은 평생에 한 번 500BB면 된다는 거. 다른 회사처럼 직급 유지를 통해서 많은 직급 수당을 줄 테니 직급 유지하십시오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 직급 수당이 없기 때문에 사재기와 베팅이 전혀 없고 직급자별 차별이 전혀 없는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막 시작한 GB오더, 이제 2달 대신 석 달 대신 사파이어 사장님도, 저 같은 레드 다이아몬드도, 최고 직급인 로얄 크라운 직급자님들도 차별 없이 똑같이 추천 수당 10%, 후원 수당 소실적의 12%, 추천 매칭 1대 15%, 2대 10%, 3대 5%라고 하는 함정 없는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상 플랜을 놓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아까 좀 전에 우리 김태희 사장님이 숫자로만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저희 지쿱이 가지고 있는 이 허들 없는 보상 플랜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회사, 제품, 보상 다 좋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회사는 날개를 펴면서 날아갈 수 있는데 사업자인 나는 과연 이 사업을 도구로 해서 완벽하게 셀프 리더가 되고 정말로 나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중요합니다.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시스템이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쿱에서는 회사 주관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쿱을 처음 시작하는 누구든지 이 비기너 스쿨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비전,
그리고 앞으로의 이념 이상, 그리고 CEO의 마인드, 그리고 직급을 통해서 이루어질 보상, 제품까지. 또한 이걸 통해서 내가 핸드폰으로 어떻게 전략적인 미팅을 할 것인지까지 모두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비기너 스쿨을 책자로 해서 교육 자료로 삼고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스타트할 수 있고요. 다이아몬드 스쿨이 있습니다. 자유로 가는 6단계 안에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자유로 가는 6단계를 완벽하게 습득하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시스템 안에서 내가 나의 그릇을 키우기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G쿱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G쿱의 비전은 과연 어떠할까요? 자, G쿱에서는요, G커넥트라고 하는 놀라운 도구가 또 하나 탑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이미 핸드폰은 개통이 되어서 통신이 개통되면서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로 돌려드리고 있고요. 곧 의료가 들어올 것이고 자동차 리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해보고 싶은 것 1위로 여행을 뽑고 있는데, 그 여행마저 G커넥트로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분의 삶에 또 하나의 도구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나에게 돌려받을 수 있어서 시장의 파일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는 G커넥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2040년 70개국까지 G쿠퍼웨이를 전파하겠다. 이제 곧 글로벌 대중국 비즈니스가 시작이 될 텐데요. 중국을 넘어서 말레이시아 그리고 태국까지 저희들은 앞으로 전 세계 40개국을 나가게 됩니다. 40개국을 나가면서 캡틴이 서정훈 대표께서 가장 깊게 바라는 마음, 한국에서 가장 착한 기업으로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 세계 1위 기업이 되겠다 자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또한 그 믿음 아래서 열심히 G쿱을 알리고 있는데요. 전 세계 글로벌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지 못해도, 베트남어를 하지 못해도, 중국어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산하에 직접적으로 글로벌 리더들이 영입이 될 것이고, 앞으로 그것이 더욱 확대될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비전이 있는 G쿱, 여러분들은 선택만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회사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시스템도 완벽하고 비전도 이렇게 뚜렷한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세로 이 G쿱을 만나야 할까요? 캡틴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성, 품위, 매력. 당연히 저희들은 제품 유통가이고 네트워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해서, 특히나 자기의 애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완벽한 전문 지식을 갖춰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 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들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품이 있는 사람과 하고 싶다는 거죠. 저를 생각을 해봐도 누군가 어디선가 나와 정말 일을 하고 싶을까라는 마음이 먼저 가져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새내기 G쿠퍼가 되었다. 그러면 G쿱에서 어떤 사람과 일을 하고 싶을까? 그 품위를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그 품위는 여러분의 내적인 매력에서 나오게 됩니다. G쿱은 점점 더 많은 리더들이 들어오고 많은 멤버십이 쌓여갈 텐데요. 그 멤버십들에게 여러분들의 매력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중에서 전문성, 품위, 매력, 그 어떤 것도 내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어디에도 깨진 유리창, 그 사소한 일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언가 크게 바꿔야 하는 게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를 환기하라 라는 말 자주 듣습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일리가 있다는 거죠. 주의를 환기하라 라는 것은 여러분의 책상이 어떠한지, 혹시나 휴지통이 더러운 건 아닌지, 그리고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서 집중을 할 수 없는 건 아닌지라고를 묻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소한 것을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바꿔야 할 한 가지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의식이 요만큼이라도 자라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스폰서에 대해서 늘 나가서 나쁜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하다못해 책상을 제대로 정리하고 있는지까지 그 하나, 단 하나를 먼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바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절대 깨진 유리창 1이 아니라 플러스 1로 내 조직 내, 내 팀 내, 나의 라인 내, 그리고 직급 내에 플러스 1로 200이 되는 사람이 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직급은 선택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시스템이 검증을 하였고, 이미 보상이 그러하며, 이미 전 세계 37개국에 수출을 하였고 2천여 군데 피부과, 성형외과, 에스테틱 브랜드로 납품을 했던 제품입니다. 암 전문 병동에 납품을 했던 제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직급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만 하면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거 또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발 코로나를 핑계로 숨지 마십시오. 코로나라서 사람들이 만나려 하지 않는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코로나에 내가 어떻게 대비해서 여러분을 만나러 갈 것인지 그걸 뚜렷하게 보여준다면 절대로 당신과의 미팅을 거부할 사람이 없다는 것.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월요 직후퍼 세미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목요 세미나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월요 GPS 강의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캠퍼스에서 집합 명령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 미팅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핑계에, 변명에 숨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스템, 관계십, 열정 그 어디에도 틈을 보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의 3요소라고 하는 시스템, 관계십, 열정, 혹시라도 시스템에서 조금 소홀한 건 아닌지, 관계십에서 스폰서와 파트너와의 갈등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열정의 십을 계속 떨어뜨리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자신을 탓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진정으로 직급에서 성공하고자 한다고 하면 시스템, 관계십, 열정 그 어디에도 틈을 보이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각각의 작은 부분에는 전체가 축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작은 말실수,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태도 하나, 그 모든 것이 앞으로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5년 후, 10년 후 성공한 자세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리더 사장님들, 성공한 분들의 행동을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님을 또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실패의 원인이자 성공의 열쇠, 사소한 노력입니다.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아주 사소한 노력,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다이아몬드의 길을 열어줄 것이고, 그 사소한 노력이 쌓여서 결국에는 로얄 크라운이 될 것이라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표입니다. 시인 박노해 님의 시인데요.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나무가 땅의 속박을 벗어나는 건 자유가 아닌 죽음이듯, 진정한 자유란 함께하는 혼자로 숲속에 선 푸른 나무다. 여러분들은 함께하는 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뛰어가는 스폰서가 계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행동하는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혼자로 우뚝 선 푸른 나무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는 직쿠퍼입니다. 위아 직쿠퍼스를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아 직쿠퍼스! 감사합니다.